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이 현물 매매 원칙으로 안정적인 길만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결제망의 심장, 바로 스위프트가 드디어 블록체인 레저를 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리플이 개척해온 길을 전통 금융이 뒤따르기 시작했다는 신호겠죠. 마치 리플이 선구자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전세계 은행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말 그대로 국제금융의 관문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이번에 공식 긴급 발표를 통해서 이제 우리도 블록체인 기반 공유 원장을 시스템에 통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제부터 기존의 느린 송금 시스템 위에 블록체인 결제의 속도랑 투명성을 더 씌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트너가 바로 이더리움 생태계의 핵심 기업 컨센시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위프트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 자체가 바로 리플이 먼저 시장을 열어줬기 때문이라는 거죠. 리플이 보여준 ODL, 온디맨드 유동성 모델이 실제 국제 결제에서 성공 사례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은 스위프트가 리플을 대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스위프트는 은행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네트워크죠. 즉 결제 명령을 전달할 뿐이지 실제 돈이 이동하는 것은 다른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리플은 메시징을 넘어서 결제와 청산을 동시에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브릿지 자산 XRP예요. 리플의 ODL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보내는 나라의 화폐를 XRP로 바꾸죠. 그 XRP를 다시 받는 나라 화폐로 전환하면서 유동성을 실시간으로 조달을 합니다. 은행이 미리 예치해둘 필요도 없고요. 결제 시간은 몇 초면 끝납니다. 즉 스위프트가 지금 블록체인을 도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리플이 이미 실전에서 증명한 결제의 속도, 유동성, 비용 절감의 깊이에는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장을 자극하는 또 한 개의 키워드, 바로 ETF입니다. 여러가지 매체에서 XRP 현물 ETF가 10월 25일 전으로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미국 SEC 공식 문서로 확인된 일정은 아직 없습니다. 이건 가능성이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기대보다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해요. 다만 제도권이 암호화폐 ETF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흐름 자체는 분명합니다. 그 안에서 리플이 법적 지위를 확립한 유일한 토큰이라는 점, 분명한 차별점이겠죠. 결국에 스위프트의 움직임은 리플의 위협이 아니라 리플이 걸어온 길이 옳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전통 금융의 거인이 뒤늦게 따르고 있다는 것은 리플이 이미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만들었다는 뜻이겠죠. 지금 XRP 가격이 보여주는 조용한 움직임 뒤에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XRP를 가격으로만 볼 게 아니라 역할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건 심리의 균형입니다. ETF 뉴스, 가격 변동, 루머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지지선과 거래량, 그리고 구조의 변화를 함께 볼 줄 아셔야 돼요. 이 다음 영상에서 XRP의 실제 사용 데이터랑 온체인 트랜지션 분석들, 그리고 고래들의 수급 움직임까지도 정리를 해볼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우리 신사 채널 영상들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리플 XRP 자체가 다른 어떤 코인과도 근본부터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채굴이 없죠. 공급은 고정되어 있죠.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아주 미세하게 소각이 되죠. 그리고 이런 구조 안에는 리플이 설계한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의 진화 로드맵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XRP의 가치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 리플이 만든 디플레이션의 수학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은 채굴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코인이 생깁니다. 이더리움도 병합 이후에 소각을 도입했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구조를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XRP는 태생부터 다르죠. 2012년 당시 총 1000억 개가 발행된 이후로 단 한 개도 새로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정 공급이 아니라 누구도 새 돈을 찍어낼 수 없다라는 금융 시스템적 신뢰 설계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인 거고, XRP의 진짜 가치 기반은 공급의 절대적인 한계에서 출발한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XRP가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아주 미세한 수수료를 소각을 하죠. 보통 0.00001 XRP, 핸드럽스라고도 합니다. 그 금액은 정말 작지만 영구 소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한번 이렇게 태워진 XRP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는 절대 고정이 아닙니다. 네트워크가 붐비면 자동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수요가 많아질수록 더 많이 태워지는 구조인 거고, 즉 XRP 생태계가 커질수록 공급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한 거래 수수료가 아니라 사용량이 곧 희소성으로 전환되는 설계된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소각된 XRP는 약 1000만 단위 수준입니다. 이 1000억 개 중에 일부니까 아직 전체적인 비중은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소각량이 단순하게 숫자가 아니라 트렌드이기 때문이에요. 하루 거래가 늘어나면 소각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0만 건 거래가 발생한다?
하루에도 50XRP 이상이 계속 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수년 동안 네트워크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구조는 누적적으로 희소성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고, 결국에 XRP의 디플레이션은 지금보다 미래의 사용량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가정 위에서 완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XRP의 가격 상승에 있어서 정말 단순하겠죠. 사용량만 지속적으로 커진다면, 즉 수요만 증가한다면 XRP의 가격 상승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바로 에스크로 시스템인데요. 리플은 지난 2017년부터 550억 XRP를 에스크로에 잠궈버렸어요. 매달 최대 10억 XRP가 풀리지만 사용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는 다시 에스크로로 재예치가 됩니다. 즉 매달 공급이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을 보면서 순증 공급을 제한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바로 리저브입니다. 리플 레저는 스팸 방지를 위해서 모든 계정이 일정량의 XRP를 예치해야지만 거래가 가능한데요. 2024년 말에 이 리저브 기준이 완화돼가지고 기존 10XRP에서 1XRP로, 오브젝트당 2XRP에서 0.2XRP로 낮아졌어요. 이게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닙니다.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생태계 설계의 조정이겠죠. 리저브 같은 경우는 소각이 아니라 잠금이겠지만 결국에 유통에서 빠지는 물량이라는 점에서 공급 구조의 일부로 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소각률이 커지는 조건은 정말 단순해요. 트랜지션 숫자가 늘고 네트워크 혼잡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렛을 사용하는 은행이 많아지면서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 결제에 쓰이기 시작하면은 하루 거래 건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겠죠. 거래 수가 10배 늘면은 소각량도 10배고, 수수료 단가가 2배 오르면 총 소각량은 20배로 증가합니다. 이게 바로 XRP의 디플레이션 가속 포인트예요. 즉 XRP의 희소성은 시간이 아니라 그 네트워크 사용량이 만든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공급이 줄지만 채굴자는 계속 팔겠죠. 반감기가 와도 새로운 코인은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XRP는 아예 채굴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공급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고, 이 차이가 단순한 토큰 구조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 관점에서 정책적인 제어 가능성의 문제겠죠. XRP가 수수료를 하거나 리저브를 네트워크 검증인들이 투표로서 조정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건 중앙화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유연한 통화 정책에 가까운 겁니다. 즉 XRP는 고정 총량, 그리고 가변 통행료, 가변 묶음 구조로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래밍된 경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신사 채널에서 체크하는 지표는 XRP 스캔의 누적 소각량 변화입니다. 30일 단위로 얼마나 늘었는지 보시면은 네트워크 활동이 보이실 건데요. 그리고 리플 P API의 평균 수수료가 혼잡할수록 수수료가 올라가고 소각량은 늘어납니다. 에스크로 해제해서 제 예치 비율을 보면요, 이 순증 공급이 줄어드는 달이 연속되면은 중장기 희소성이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리저브 조정 공지에서 리저브 하향은요, 이 네트워크 확장, 상향은 스팸 억제 신호로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네 가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은 XRP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격보다 먼저 읽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소각 메커니즘은 분명 장기 호재예요. 하지만 현재까지의 소각량은 전체 대비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소각만으로 가격이 폭등한다는 거는 지나친 단순화라는 거고, 진짜 핵심은 사용량, 그리고 제도권 진입이겠죠. 결제망과 RLUSD 스테이블코인, EVM 연동과 CBDC 브릿지까지도 이런 실제 사용이 늘어나면은 자연스럽게 거래도 늘고 소각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즉 XRP의 희소성은 디플레이션 설계가 아니라 실제 사용의 결과로 완성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미리 이해하시고 움직이는 게 우리 신사 채널이죠. 이제 XRP의 가격은 단순히 차트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구조의 게임인 거고, 소각률과 공급 타이밍, 네트워크 사용량과 리저브 규칙까지도 이 네 가지가 맞물릴 때 가격은 그 결과로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리플이 금융 백엔드 인프라를 만들고 있고요. XRP는 그 시스템 안에서 사라질수록 강력해지는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건 투기 자산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공급이 줄어드는 금융 인프라 자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XRP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구조를 읽는 자산이라는 거. 이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흐름들, 타점과 속보, 온체인 지표 흐름들까지도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달은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 시장은요, 언제나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100만 원을 잃을 때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그 100만 원을 벌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시장의 본질인 거고, 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감정이 오가는 곳, 누가 더 똑똑하냐보다 누가 끝까지 냉정함을 지키느냐의 싸움입니다. 요즘 리플 시장 분위기 보면 심리가 그대로 드러나죠. 리플 끝났다, 이제 못 믿겠다, 다 팔았다, 이런 말들. 이게 들리기 시작할 때가 오히려 시장의 온도가 가장 낮을 때입니다. 이 대부분의 분들께서 고점에서는 계속
계속 오를 거야 이렇게 확신하시고 저점에서는 이제 끝났어라면서 체념하시죠. 그래서 시장은 언제나 대중의 감정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지금처럼 비관적인 말이 쏟아질 때 냉정한 분들은 오히려 그 안에서 조용히 신호를 보시죠. 누군가가 절망 속에서 던진 리플을 또 다른 누군가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묵묵하게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격이 만들어지는 순간인 거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아, 그때 살걸. 그때가 기회였었네. 시장에서 진짜 위험한 건 폭락이 아니에요.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마음을 지키는 사람, 비관 속에서도 구조를 보는 사람이 결국에 살아남는 거고 시장은 늘 감정의 대칭으로 움직입니다. 이 누군가의 절망은 또 다른 누군가의 기회가 되고요. 비관이 가장 짙어질 때 희망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시장이 가장 어두워 보일 때 이때가 사실은 새벽이 막 열리는 순간이에요. 최근에 시장 자체가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갈 때는 통계적인 약세장이 펼쳐지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단기 반등 장세에서 수익 실현은 필연적이었고요. 실제로 RSI 지표선으로도 과열된 구간이 확인돼가지고 보유 종목들 수익 실현하면서 현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플 XRP에 대해서 밑에서 더 담을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렸는데요. 그리고 개별 알트코인들에서 정확한 눌림목 타점이 발견이 됐고요. 이번 화요일에 다시 정확한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CPI 발표되면서 호재로서 발표가 되는 것들 속보로서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상승장 연출되면서 이번 수요일 새벽에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미리 매도 타점 걸어놨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수익 실현되셨고요.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이미 매도가 되어 있고 계좌의 수익은 점점 쌓여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개별 알트코인 방뿐만 아니라 GPT 타점을 활용한 인공지능 단타방에서도 새벽에 수익 매도 체결까지도 완료가 됐는데요. 이렇게 요일별 그리고 시장 타이밍별 매수 매도 타점을 통해 가지고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매수했다가 하락장 나오기 전에 미리 매도하면서 눌림목 라인에서는 날카롭게 매수를 통해 가지고 미리 매도가를 걸어놓고 또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수익이 체결될 수 있도록 타점 설정까지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 비중 자체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사인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3개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방은 리플 타점방, 그리고 두 번째는 알트코인 단타방, 그리고 세 번째 방은 GPT를 활용한 인공지능 타점방입니다. 3개 방 전부 다 입장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3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 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